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자성도 쇄신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 즐길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걸 보고 제가 너무 이제 참 공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이런 이제 저하에 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시위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이 그렇고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여가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공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95명은 이 대표의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정치재판으로 몰아가며 당력을 방탄에 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애국 조작을 주장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백현동 부지용도 4단계 상향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협박은커녕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던 국토부 공문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 도계곤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김씨 유족은 같이 골프를 친 증거와 증언을 해왔다. 여기에 무슨 애국 조작이 있나? 이 대표는 집회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원 겁박을 위해 전화폭탄, 문자폭탄이라도 보내라는 건가?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흐름 속이라고 했다. 윤 정권 중도 퇴진을 통한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밟았던 절차에 대해서 미련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이준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금고형 이상의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장애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윤 정권 흔들기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를 이 대표 방탄의 무대로 만들어 법원을 겁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이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표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공천이 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떤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학교 생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이력을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뭐 실망을 주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규 육사를 졸업하고 국가의 간성으로서 열심히 또 그 활동했던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국회만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심을 통과하고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172명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과연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한번 자기들 정치 이력을 되돌아보면서 특히나 국민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봤던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나 청문회에서나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이라면 지금 22대 국회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5월 10일 날 선거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 모습, 지금 22대 국회 안에서도 충분하게 본인들의 제 모습을 진짜로 국민의 대표하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원, 그 다음에 결정, 또 국가의 재정이 투입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 활동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물론 우리 윤 대통령이 잘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대한민국의 국력도 성장을 하고 특히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그쪽에서는 우리의 방산 무기가 굉장히 뭐 환영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그 시진핑하고도 만났더라고요. 예, 충분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상대로 지금 당당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국내 문제, 그것도 국내 문제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어떻게 하면 국가를 좀 더 안정시키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이걸로 서로 결정을 겨루고 그걸로 토론을 하고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나만 될 것인가, 내 편만 될 것인가, 우리 당만 될 것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력을 소비시키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 발목이나 잡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탄핵하고 싶어 하는, 진짜로 그 혼을 내고 싶어 하는 두 판사님이 제 생각에는 정확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자, 한번 돌아보고 그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훨씬 더 많은 힘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좀 걱정하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맨날 정치인들 보고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 역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 나는 내 성향상 내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진짜 안 맞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자리 내려놓으시고 좀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시고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모든 기준을 어느 한 사람 개인이라든가 어떤 당이라든가 어떤 편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국가 건국 날짜를 정하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국내에서 일본에 협조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나라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만주 땅에, 러시아 땅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들 정신을 이어받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들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에서 여러분들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괜히 어중간하게 또 국회의사당이나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국회의사당 진짜로 옮기려면은 춘천이나 파주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통일해야 되잖아. 통일하게 되면 그런 큰 규모 4조 원에서 5조 원 든다면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남쪽으로 국회의사당을 옮기면 되겠습니까? 중앙으로 옮겨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